안녕하십니까. 서울방송 경음악단이 연주하는 노래와 경음악. 먼저 현 시스타스의 노래 리틀 슈메이커. In the shoemaker shop, this little one never stops. 여러분 라디오 자주 들으시나요? 4050 세대에겐 추억 속에 자리한 매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서비스가 등장하고 또 라디오를 듣는 방식도 달라지면서 이전만큼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라디오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 한양사이버대학교 김광재 교수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는 라디오와 관련된 추억 그리고 향수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많죠. 사실 학창 시절 라디오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꽤나 많은 추억과 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에 대해서 우리 삶의 생활의 배경음 같은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라디오는 늘 곁에 있었던 친구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네, 원장님께서는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저는 특히 그 시절에 음악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황인용 씨라든가 또 뭐 김기덕 씨, 김광한 씨 이런 정말 그 당시를 휘어잡았던 명 DJ들이 설명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더 푹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연 좀 보내보셨나요, 두 분? 그럼요. 이게 사연을 정말 많은 청취자들이 함께 다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채택될 때도 좀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채택되고 나면 네. 짜릿한 감동을 받기도 네. 했는데 채택되기 위해서 약간의 표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특색 있게 꾸며보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DJ분에게 조금 더 마음에 들 수 있는 용어들을 고민해가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성이 필요하군요. 네. 원장님께서는요? 저는 뭐 한두 번 보냈는데 안 되는 거 보고 이게 사실 안 되는 거다 확률상. 네. 그리고 저는 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정성이 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듣는 거에 집중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추억이 많은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참 라디오 듣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 많습니다. 현재는 보통 차 아니면 앱, 어플을 통해서 많이들 듣는데 이마저도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앱 깔고 로그인하고 검색하고 또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듣기도 전부터 벌써부터 진이 빠지는 모양새인데 라디오를 듣는데 이렇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주위 분들에게 라디오를 어떻게 듣느냐고 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유튜브나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듣는다. 또는 차 운전하면서 또는 버스에 탔을 때 듣는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집에서 예전처럼 듣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것은 바로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몸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듣거나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전적 방식으로 듣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라디오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죠. 아마 그 부분은 김 교수님이 아마 좀 설명을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말씀하셨지만 저도 라디오를 비교적 자주 듣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FM 수신기가 있는 환경에서는 라디오 접근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FM 수신기가 있는 라디오를 집에 갖추고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럼 집에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미디어 이용 환경은 정말 많이 달라졌죠. 조금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모든 컨텐츠를 휴대폰을 이용해서 소비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모바일 환경에서 라디오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방송사마다 앱이 따로 있다 보니 라디오의 컨텐츠 하나를 들으려면 앱을 찾아 실행해야 되고 다른 방송사 앱을 들으려 하면 그 앱을 빠져나와서 다시 다른 방송사 앱에 로그인하고 컨텐츠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문제는 이 과정이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일 텐데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라디오가 겪는 이 어려운 환경, 어려움이 결코 콘텐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접근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바뀌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체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전에야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다양한 채널의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 그렇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채널의 라디오를 듣고자 한다면 여러 개의 앱을 다운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라디오가 재미가 없어졌다라기보다는 듣는 길이 너무 복잡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래도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라디오가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청취자들의 번거로움이 더해져서 여러모로 라디오의 입지가 예전만큼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민 우리만 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해외에선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라디오가 어렵다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라디오를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오. 성공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있나요? 예, 그게 네. 이제 영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 호주가 이 세 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BBC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500여 개의 방송국이 라디오 플레이어라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한 거군요. 예, 그 플랫폼에 이제 보이는 것은 앱이죠. 앱 이름이 라디오 플레이어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지금 자국에 뭐 거의 많은 500개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있는 거죠. 다 영국 국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에 또 이 라디오 플레이어는 영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 프랑스라든가 유럽의 몇 개 나라에도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라디오 청취권을 굉장히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500개의 채널이 있다는 거는 이 플랫폼 하나만 갖추고 있다면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예, 500개 방송국이 라디오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 자기네 컨텐츠 프로그램을 송출을 하고, 반대로 청취자들은 여기 하나만 키면 이제 거기서 자기가 검색을 한다든지 뭐 바로 가기를 등록한다든지 해서 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해외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사실 디지털 라디오 방송 체제가 아닙니다. 아날로그를 더 많이 아날로그 체제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라디오 방송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랬는데 그 위기의식 속에서 세계적인 일본의 광고회사인 덴츠라는 회사가 좀 리더십을 갖고 위기에 처한 라디오 방송사들에게 우리 통합해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 덴츠는 광고회사니까 모으면 광고의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전략이 굉장히 주효했습니다. 예. 그래서 NHK를 비롯해서 약 99개의 민영 방송사까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잘 통합 플랫폼이 단단하게 구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18%가 안 되는데 일본은 50%나 됩니다. 그렇게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라디오의 통합 플랫폼이 라디오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고 기본이 되는 체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라디오를 살리는 해법이 이 콘텐츠 이전에 접근성에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통합 플랫폼이 자리 잡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라디오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라디오 수준을 지금 평가하기에는 사실 너무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를 하면 아마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어느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합 플랫폼 도입 이후에 맞을 수 있는지를 해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통합 라디오 플랫폼의 효과, 통합된 앱 속에서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절대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먼저 영국 사례부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통합 플랫폼 도입 이전에는 영국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라디오 청취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 오디오 이용 역시 음악 스트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해 온 거죠. 그런데 통합 라디오 플랫폼인 라디오 플레이어가 구축이 되고, 이 플랫폼이 주요 완성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기본 탑재가 되는 성과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라디오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청취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연평균 두 자릿수에 가까운 광고 시장의 매출 성과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현재는 네. 영국 라디오 시장의 매출 규모를 연 1조 3천억 원 안팎의 안정된 시장을 구축했다라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도 전후 대비가 뚜렷합니다. 이 라지코 도입 이전에는 지역 단위로 쪼개진 청취 구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광고는 당연히 집행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라지코가 도입된 이후에는 전국 청취 데이터가 하나의 표준 데이터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라디오 광고 매출이 현재는 1조 원대 초반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합 오디오 플랫폼 전략 이후에 오디오, 디지털 광고 매출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연매출 규모가 9천억 원 전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를 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합 라디오 플랫폼은 라디오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키운 장치가 아니라 라디오 광고 시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데 혁혁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치를 들으니까 확 체감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질문이 따라올 텐데 뭐든 빠르게 변화하고 또 발전시키는 우리나라가 왜 우리만 이렇게 늦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통합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거는 아니죠? 네, 있었습니다. 네. 약 5년여 전에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라디오 진흥 그 정책을 담은 건의서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실제 이 통합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려고 예산까지 좀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 예산 당국을 이해시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예산 당국자 입장에서는 예.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래도 굉장히 큰 대기업과 같은 그런 위치인데 이걸 왜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 그런 지적이었고 이 벽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사들끼리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뜻을 모으지 못했고 근데 지금은 거의 모았습니다. 또 중소방송사들, 지역 방송사들도 이 통합 플랫폼 앱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여론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통합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업구조 자체의 문제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시선을 조금 바꿔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입장에서 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쪽, 네.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통합 플랫폼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통합 라디오 플랫폼의 의미는 확실히 명확해집니다. 네. 기존의 라디오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라디오 광고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엔 어려운 매체였던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광고는 청취율이 이 정도다 혹은 인지도가 높다는 추정치 중심의 설명에 의존해 오면서 광고를 수주하고 그 광고에 따른 효과를 설명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광고 환경에서는 누가 언제 얼마나 노출됐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숫자로 제시되지 않으면 그 광고의 효과를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렇다면 통합 라디오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청취 데이터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되면서 시간대, 지역별, 청취 환경별 이용 패턴이 아주 정밀하게 제시될 수가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라디오를 더 이상 추정에 의한 매체가 아니라 확실히 측정 가능한 오디오 매체로 다시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처럼 다른 매체가 대체하기 어려운 집중 청취 구간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확실하게 제시된다면 라디오 광고의 효율이 오히려 디지털 영상 광고 쪽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국 통합 라디오 플랫폼은 라디오가 광고 시장에서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복원한 하나의 장치 혹은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고주라고 해도 이게 광고의 효과라고 할까요?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수치가 명확하다면 광고 투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 네. 방송사 입장에서는 또 솔직히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큰 변화죠, 사실은.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게 저작권 문제, 그리고 수익 배분의 문제, 그리고 각자 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 브랜드가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곳의 해외 사례를 보면 결과는 전혀 다르죠. 통합 플랫폼을 바라볼 때 방송사를 대체하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방송사 앱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자사 플랫폼 운영과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구조에서는 각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앱을 운영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는 현 상황이 계속해서 비효율, 한마디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합 플랫폼은 이 부담을 공동으로 줄여주면서 개별 방송사가 혼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청취 데이터를 함께 축적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익 배분 문제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고 시장이 커진다라는 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커져야 나눌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위축되는 광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나누기는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더 우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고 시장이 확대되면 방송사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나 갈등에 대한 우려는 지금부터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통합 라디오 플랫폼은 방송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인프라에 가깝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이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또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 또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에서 재생하는 음악들을 저작권 협상 하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이 저작권 문제도 좀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완전한 합의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양해하는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합 플랫폼으로 돌려서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 크게 변화되는 건 없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통합 플랫폼에서 송출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새로운 콘텐츠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저작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존에 음반사라든가 또는 그 가수들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CD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였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의 저작권도 되게 중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타결이 된 것은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음악들이 흘러나옴으로 해서 음반 시장의 파이도 줄기는커녕 오히려 커진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던 거죠.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음반 시장, 음원 시장 자체도 더 커질 수 있다. 저작권의 수입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과 제도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시선을 좀 더 넓혀서요. 앞으로 라디오 콘텐츠 자체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특히 OTT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서는 이미 자막 번역이나 더빙이 자동으로 서비스되고 있잖아요. 오늘 저희 주제처럼 세계가 듣는 K라디오가 되려면 이 콘텐츠도 이에 맞춰서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첫째는 콘텐츠에 대한 우리 K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 그리고 한마디로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 만든 콘텐츠도 외국인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우리 K-팝 또 K-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나라의 방송국들이 사서 이제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사실은 더빙을 해달라 또는 자막을 달아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사나 또는 콘텐츠 제작사들이 그 요구에 맞춰서 팔면 수지가 낮질 않아요. 아, 그러나요? 적자를 봅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막은 뭐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지금은 더빙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스페인어나 또는 아랍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와, 예, 기술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발전했네요. 기술이죠. 예.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보면 우리 BTS의 멤버가 말을 하는데 불어나 스페인어, 아랍어로 이렇게 한다면 그 목소리를 듣는 아랍이나 스페인어권, 불어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실제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이 플랫폼에서 이 기술을 아주 선도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기술 발전에도 기여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통합 플랫폼이 단순히 편리하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경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사랑하는 청취자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할지 정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눴던 주제인 통합 라디오 플랫폼은 라디오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실험이라기보다는 라디오가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다시 올곧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로잡아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과 데이터의 문제였기 때문에 청취자에게는 더 쉽게 라디오를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광고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방송사에게는 각자 부담하던 부담들을 공동으로 줄여주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플랫폼은 세계로 가는 K라디오가 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또는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속에 확신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원장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이 세계인이 듣는 K라디오가 되는 것이 결코 꿈이 아니다. 누구도 감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보태면 저는 성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또는 저소득 국가에 사는 그런 우리 K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우리 K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이 통합 라디오 플랫폼이 라디오를 다시 우리 일상 속으로 불러오고 또 우리 라디오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히 더 반가우셨을 것 같고요. 또 한동안 라디오를 안 들으셨던 분들도 오늘 한 번쯤 라디오를 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